일단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있죠? 네, 그 친구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뾰로롱. 삼각비는 언제 씁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들의 비율을 구할 때 썼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세타라고 했을 때 세 변의 길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시면 사인 세타, 뭘 얘기해? A분의 B.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하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얘기하죠?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어느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에도 비슷할 거야. 해서 사인 얘기할 때 이렇게 쓰죠. 사인 A분의 B. 이렇게. 원래 뭐 이렇게 안 씁니다. 더 이쁘게 쓰죠. 코사인 A분의 C. 이렇게. 탄젠트는 C분의 B. 이렇게 썼을 거라고. 많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A가 빗변인 건 다 아는데 누가 높인지를 모르는 새끼들이 간혹 있어. 자, 우린 세타라는 이 각에 대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각에, 세타라는 이 각에 마주보는 요 편, 얘를 우린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음? 그럼 만약에 여기 알파라고 해볼게. 사인 알파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죠. 누구야? A분의 C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 맞아? 코사인 알파는요 A분의 B가 되는 거. 탄젠트 알파는요 B분의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뭐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항상 빗변이 누군지, 높이가 누군지를 체크하신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했다고.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 외웠죠. 표를 그려서. 표를 그려서 외웠습니다. 오로로로로로로로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 60도, 그리고 90도일 때 그때 각각 사인 값을, 코사인 값을, 그리고 탄젠트 값을 외웠단 말이야. 그거 외우지 않았어요? 맞아? 기억남? 아저씨가 물어보면 그래도 예 아니요 정도는 말해줘야지.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안 나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자, 일단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림. 뭐 이거 어떻게 유도해요? 라고 말하면은 사실 방법은 없어.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그려. 여기가 30도 있는 놈 그려. 그럼 너네 알잖아.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루트 3인 거 정도는 알고 계신가? 맞아? 그럼 60도인 놈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60도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루트 3이잖아. 옆에 거 눕혀놓은 거잖아. 맞아? 그 다음 45도 그리면 이렇게 딱 해서 45도. 그럼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루트 2잖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30도 구하세요 하면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0에서부터 90도까지 여러분들 조금 확장해서 얘를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다고. 그럼 외운 거 까먹으신 분들은 지금 알려드리니까 보시면 되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일단 사인만 쓸게. 사인만. 일단 전부 다 2로 나눠. 다 2로 나눠. 그 다음 분자에 다 루트를 씌워. 다 씌워. 그 다음에 0도부터 시작이야. 0도부터. 그럼 여기 마찬가지 0부터 쓰면 돼. 0, 1, 2, 3, 4 쓰시면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0 이거 뭔데? 그냥 0이지 뭘. 됐어요? 2분의 루트 1 루트 1 그냥 1이잖아. 그럼 2분의 1 맞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잠깐만 2분의 루트 4 루트 4가 몇이야? 2잖아. 그럼 몇인데 이건? 1 됐죠? 사인 다 외운 거임?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해? 거꾸로 써.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됐어요? 그럼 마지막 탄젠트는 어떻게 해요? 코사인분의 사인값 1분의 0 몇이야? 0. 루트 2분의 똑같죠? 그럼 결론 코사인분의 사인 루트 3분의 1. 둘이 같은 값이죠? 나누면 1. 코사인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그럼 뭐야? 루트 3. 0분의 1? 이런 수 없잖아. 없음. 됐어? 이거 중3 때 우리 신나게 외웠다고. 그럼 너도 외우고 있어야 되지 임마. 쉬야. 됐습니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수민아, 탄젠트 60도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48에 컨셉이죠. 방금 한 거. 너의 말에 듣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지였죠.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나오면 의미가 없음. 자, 이게 일단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 더 잘 보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요겁니다. 됐지? 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삼각함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각을 재는 이 방법, 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애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이 정삼각형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정삼각형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하죠. 뭐 운동할 때 나법 칠 때 삼각형 만드니까. 인정하시죠? 이때 요 한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도라고 불러. 1도. 이렇게 쓸까? 1도. 그럼 왜 하필 또 60개로 쪼갰니?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60진법을 썼거든. 그럼 왜 또 60진법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5진법을 쓰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로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12진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럼 12진법은 또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면은 요 마디 갖고 셌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내가 이걸 보여주면 또 다 손바닥 보고 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엄지는 왜 안 세요? 엄지로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2간지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5진법과 12진법을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다 보니까 이거의 배수 60진법을 쓰게 돼.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를 1도라고 정의를 내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막 하늘을 보거나 바다를 나가거나 기타 등등 뭐 피라미드를 짓거나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이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 이 1도를 다시 60개로 쪼개서 1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1도를 60개로 쪼개서 또 하나를 1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근데 더 쪼개야 될 필요성이 생겼네. 해서 얘를 한 번 더 쪼갭니다. 걔 이름이 뭐야? 1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의 초가 세컨이잖아. 그 어원이 여기거든. 한 번, 두 번 나눠서. 그래서 세컨이라는 어원이 나온 거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초보다도 더 작은 간격의 각이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어디서? 대표적으로 천문학에서 어떤 별과 별이 떨어진 어떤 각이라든가 이런 거 쟀을 때 이게 더 미세하게 뭔가 더 쪼개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쪼개냐고 더. 그래서 나온 게 뭐였다? 많은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이 60개로 계속 쪼개져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실수로 좀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 수직선 상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로 가득 채울 수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뭐만 있으면? 유리수와 무리수만 있으면. 걔네가 뭔데? 실수잖아. 그럼 이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에서 나온 게 호도법이라는 거야. 호도법. 참고로 지금까지 쓰던 이 각도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도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각의 실수화. 연속인 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1초보다 더 작은 그런 각들이 필요로 한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계속 쪼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호도법이고, 이 호도법은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을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중심각 세타는 R분의 L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물론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각도를 재는 방법의 단위는 뭐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겠지.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단위는 없어요. 무단위예요. 무단위? 네, 단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 거야. 초등학교 때 여기 1cm가 있고 여기도 1cm가 있어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 몇입니까? 1cm 제곱이죠. 맞아? 우리는 1cm와 1cm를 곱했을 때 수만 곱한 게 아니라 단위도 곱했다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 더. 내가 1시간 동안 60km를 갔어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해? 60km/h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 뭐 한 건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 마찬가지 그 나눈 표현이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반지름의 길이가 R cm였다라고 해볼게. 호의 길이도 똑같이 L cm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얘를 나누잖아. 그럼 단위도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이 그냥 수로 표현돼. 됐음?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수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쓰는 이유는 뭐다? 결론. 각을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쓴다 라는 거임. 자, 계속 얘기해드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호의 길이도 1인 원이 있어요. 이때 이 중심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세타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에서 몇?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하나 더. 만약 부채꼴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어. 반지름이 1인데 호의 길이가 2가 됐어. 그럼 이 중심각 크기 뭐가 된다? 1분의 2에서 몇? 2가 된다고. 됐음? 우리가 비율로 말하는 이유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커지든 작아지든 어쨌든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만 알고 있으면 이 중심각은 계속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중3 때 했으니까. 그럼 계속 얘기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각으로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건 이거야. 반원을 그려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자, 원의 둘레 몇이야? 2파이 R이죠? 그럼 반이니까 뭐게 되겠어? 파이 R이 되겠지? 맞니? 그럼 요때 요 세타, 요 각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R분의 파이 R. 뭐라고 쓰면 돼? 파이라고 쓴다고.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요 각은 180도잖아. 아, 파이는 180도와 같은 표현이구나. 맞아? 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럼 파이가 180도였대 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삼각비에서 외웠던 각종 각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60도. 양변에 뭐 하면 돼? 3 나누면 되잖아. 60도는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45도는 어떻게 될까? 4를 나누면 되잖아.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30도는 뭐가 될까요? 6을 나누면 되죠.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각들 계속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나 더.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그 삼각비에서의 모든 각들을 이제는 이렇게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 간혹가다 문제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도법으로 나온 각의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RAD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라디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얘를 우리가 단위로 보진 않아. 이 뜻이 뭐냐면 이거야.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라는 표현인 거야. 그거를 그냥 줄여서 쓰는 게 라디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 라디안의 단위를 쓰지 않는 게 맞아. 라디안은 그냥 표현해 놓은 거야.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 값이 누굽니다. 이렇게. 아시겠음? 마치 어디에서처럼 우리가 속도를 말할 때 킬로미터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라는 요 표현처럼. 하지만 얘를 떼고 얘기하는 거라고. 각을 얘기할 때는. 아셨음? 아셨음?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다시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중3 때 우리 분명히 외웠잖아. 맞아? 그럼 0도라는 60분법으로 나온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고? 그냥 0이 되는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너네한테 어떻게 물어보냐?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인데? 라고 물어본다고. 아니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인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게 나와야 돼. 아시겠음? 탄젠트 4분의 파이 몇이야? 라고 하면 탄젠트 45도 1 나와야 된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외우셔야 돼. 가장 기본. 하나 더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됐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해. 선생님, 저 파이가 내가 알고 있는 3.14 맞나요? 맞아. 거기서 나온 거야. 맞아. 3.14도 맞아. 호도법으로 3.14 정도 되는 그 각이 180도랑 같은 거라고. 아시겠음?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가 이제 모두 할 수 있는가? 진짜 삼각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볼게. y는 사인 x도라고 해볼게. x에 0이 왔을 때, 30이 왔을 때, 45가 왔을 때, 60이 왔을 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어떤 값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좌표 표면에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불가능해. 왜? 이렇게 60분법으로 표현을 하면 계속 60개로 쪼갠 거 중에 하나잖아.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유리수들만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 중간에 있는 무리수들은 표현도 해야 되는 거 아님? 표현을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들, 자, 30도 길이 얼마큼 잡아야 되는데? 30도는 각의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 X축의 길이는 어떻게 재야 돼? 재는 방법이 없다고. 맞아? 그래서 그래프로도 표현을 못해. 연속도 아니거니와 설사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각의 표현이지 길이의 표현이 아니거든. 그래서 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로 표현한다?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일 때 3.14의 절반이잖아. 맞아? 그럼 대충 1.6 얼마, 뭐 5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2분의 파이, 사인 90도 몇인데? 1이라며. 그럼 1이니까 얘보다 조금 짧은 길이로 한 여기쯤이 1에서 요거 지나요.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거든. 됐어?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서 점을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쭉 찍다 보면 사인 그래프가 나오고 코사인 그래프도 나온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까지는 오늘은 너무 기니까 요 얘기는 조금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는 요겁니다. 부채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채꼴이 있어요. 뾰로롱.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 여기를 L이라고 해볼게. 요때 중심각이 있겠죠. 이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아까 했던 이야기, 이 세타는 뭐와 같다? R분의 L과 같다는 얘기 아니었어? 맞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양변에 R을 곱하면 호의 길이는 R세타,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면 되네요. 됐음? 두 번째, 이때 두 번째, 이 친구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 2파이를 미안. 파이 R 제곱 전체 원의 넓이에서, 맞아? 전체 각도분의 중심각이잖아. 맞니?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이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전체 각분의 세타라는 건 알겠는데 전체 각이 몇 도? 360도였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일까? 파이가 180도라며.
그럼 360도는 몇이겠어? 2파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약분되네. 결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더, R세타가 L이라면서 그럼 여기는 R세타를 한번 곱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분의 1 R 곱하기 L.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채꼴에서의 넓이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로 나오면? 호도법으로 나오면.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겠지. 지금까지 배웠던 60분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중학교 때 했잖아. 충분히 했잖아요, 중학교 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 제낄 수가 있어요. 코의 길이도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첫 번째였고. 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각비 모르면 바보. 맞아?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 파이는 180도예요. 오케이? 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부터 중학교 때 이런 애들 많았다고. 사인 30도라고 하면 사인 30 이렇게 쓰는 새끼들이 있었다고. 앞으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오케이? 얘는 뭔데?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인가 봐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법으로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30도요 라고 써야 되고, 얘는 결코 사인 30과는 같은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이 삼각비값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이었죠? 뭐였어요? 어딨어? 네. 호도법으로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와 같다. 됐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다음 수업 때 정석에 있는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고 더 심화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